네, 안녕하세요. 돈이돈이 자산관리사 김종필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그 재무 상담을 할 때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요. 현금 흐름하고 자산부채 현황을 파악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제가 현금 흐름만 대해서, 여러분, 현금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쓰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디에 쓰는지를 거의 잘 모릅니다. 이게 잘 모른다는 게 진짜로 잘 모른다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 놓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나가는데 어디에 얼마치 내가 나가는 건지, 뭐 생활비가 어떻게 나가는 건지, 내가 적금은 얼마를 하는 건지 그냥 잘 모릅니다. 그냥 그때그때 하고 그때그때 어플 들어가서 그냥 확인하는 정도. 그런데 한 번은 뭐 자주 할 필요도 없지만은, 자주 해서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할 필요가 없는데 1년에 한 번쯤, 우리가 뭐 1년에 뭐 목표를 정하고 뭐 그런 때가 있지 않아요? 1년에 한 번쯤은 엑셀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어디에 얼마큼 들어가는지를. 자, 제가 이제 사례를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본인이 한 350 버네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뭐 100만 원 번다고 할게요. 세후로 제가 적어놨고, 뭐 임대소득도 있으시네요. 이분 100만 원 있고 많으시네요. 보너스도 뭐 이렇게 타신대요. 1년에 한 번씩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보너스도 뭐 잘 모르세요. 대충 뭐 700 탔나 뭐 나오면 받는 건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얼마 타는지. 그래서 내가 우리 집이 대출금 한 뭐 100만 원 이런 건 아신단 말이에요. 대략. 그래도 대략이 아니라 이제 이런 거 정확히 아세요. 요즘에 또 금리도 막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도 뭐 50만 원. 여기 보험료는 이제 보장성 보험료, 저축성 보험료 말고요. 이렇게 뭐 안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보험료 적고, 운동하는데 얼마 쓰고, 애들 학원 가는데 뭐 한 100만 원 쓴다. 적어보는 거죠. 학원비도 물어보면은 잘 모르세요. 한 얼마 정도 내요? 약 이렇게 대답하시고, 실제로 이제 통장을 봐야 하는데, 어쨌든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생활비 얼마 쓰지? 다들 갸우뚱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적을지를 잘 몰라 하세요. 일단 뭐 공란으로 놔두고요. 교통통신비 뭐 30만 원 쓴다. 뭐 우리 가족들 통신비 이제 대략 적어보는 거죠. 부모님 용돈 양가 10만 원씩 20만 원 준다. 적을 수도 있죠. 우리 적금 한 50만 원 한다. 펀드나 50만 원 한다. 연금 뭐 30만 원 받는,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그러면 나는 여기 550은 요거 3개 더한 거죠. 이렇게 매월 550 벌어서 대출금 갚고 뭐 보험료 내고, 생활비 한 제가 여기다 90만 원이라 적어 볼까요? 90만 원 쓰고 교통통신비 이렇게 쓰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하고 적금 50 들고 펀드 50만 원 가입했고 연금으로 30만 원 한다 그러면은 딱 저스트하네요. 만 원 남아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 그러면 도대체 이게 내가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저축하고 쓰는 게 잘 쓰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이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연간 비정기 지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잠시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왜 이거를 알아야 되냐면은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가이드라인.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제가 이제 그 자산관리사 할 때 CFP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배운 내용인데, 소득 및 지출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정한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만약에 외벌이다, 내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다 그러면은 60% 이상 저축하는 걸 권고하는 겁니다. 맞벌이는 50% 이상 저축하라는 게 적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20% 이상은 저축해야 된다. 이제 이런 권고안이 있습니다. 변동 및 지출도 50% 이내로 쓰는 게 좋다. 비상예비 자금도 뭐 이렇게 3개월, 6개월치는 벌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부채도 내가 요즘 뭐 DSR, 뭐 LTV 다 있지만은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은 36%, 맥스로 36%까지 쓰는 것이 적정하다. 그래야 이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보험료는
뭐 최대 10%까지 내는 게 좋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깨졌다고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야 진단을 했을 때 이분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위로 가서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이제 퍼센티지를 나눴는데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이 괜찮은 거예요. 이 보험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쨌든 한 50만 원 정도 내 소득 대비해서는 적정하다고 이제 저희는 판단하는 거죠. 과도한 보험료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70만 원이다 이렇게 그럼 여쭤봐야죠. 이렇게 보험료 내시는 게 부담스럽지 않는 건지, 혹시 중복되는 보험료는 없는 건지, 또 필요하지 않은 보험료를 가입한 것은 없는 건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나중에 조정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50만 원으로 해서 13%를 9%로 낮춰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대출 원리금 이분 소득 대비해서는 지금 적정하죠. 맥스로 36%인데 지금 소득 대비해서 요거는 아주 양호하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운동비 당연히 뭐 이 정도면 양호한 거고, 학원 잔여비 이거는 많은지 적은지는 좀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가이드라인은 사실 없었는데 이게 또 너무 비중이 크면은 뭐 조절할 필요도 있고 적으면은 늘 수도 있겠죠. 생활비. 자, 변동 지출은 전체가 합쳐서 저희가 50%까지를 쓰라고 합니다. 맥스로. 근데 이분은 29%. 아주 양호한다. 근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어요. 더 쓰세요. 대부분. 생활비 뭐 더 쓰시는 분이 많고요. 왜냐면 저축을 이렇게 소득 대 이분은 저축 보니까 이렇게 저축하면은 24% 적정하죠.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나쁘진 않게 저축하는 거죠. 왜냐하면 24%면은 생활비 대비해서는 거의 육박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맞벌이인데 50% 이상을 하라고 했지만은 50% 이상인데 이분은 24%니까 조금 모자라긴 하네요. 그 이유는 뭐 뻔하죠. 자녀 학원비라던가 대출 원리금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과도한 보험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완화하거나 잘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이번에 보너스 탄 거를 대출 원리금을 조금 이렇게 중도 상한해서 그런 원리금을 조금 더 낮춰서 80만 원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아서 상한을 하고 보험료도 낮추고 운동비는 뭐 그대로 가고 애들 학원비 너무 과중한 것 같아요. 뭐 80만 원으로 줄여요. 이렇게 낮추는 거죠. 생활비 뭐 적정한데 조금 부족한데 100만 원으로 올리고 관리비 막 보통 30만 원 냈는데 요 관리비 제가 뺐네요. 아무튼 그러면은 관리비 뭐 30만 원 뭐 비슷하게 가야겠죠. 이거는 교통통신비도 이렇게 내야 되고 기부금 뭐 내시는 분도 내면 적고요. 부모님 용돈도 뭐 그대로 하고 연간 비정기 지출이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저축을 그래서 뭐 더 이거를 뭐 더 늘리고 우리 연금이 너무 부족하니까 요거를 50으로 늘리고 펀드를 좀 이렇게 이거 뭐 동일하게 갑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엔터를 치보면은 이게 이제 전하고 후를 비교하는 건데 전에는 이렇게 살면은 마이너스 인생으로 사는 건데 요렇게 후를 목표로 해서 잡으면은 딱 저스트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서 살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개선하거나 또는 어떻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정확히는 알지 못하더라도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다 쓴 다음에 저축하는 뭐 이런 개념이 되는데 목표를 한번 잡아보는 거죠. 내가 100만 원에 살아보겠다, 50만 원에 살아보겠다 하는 목표를 갖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생활비 카드, 체크 카드를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러면 조금 이제 계획성 있는 그런 지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간 비정기 지출은 뭐냐면은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표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명절비, 경조사비, 휴가비, 각종 세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조사비를 한 달에 10만 원 내는 것 같다. 그럼 12번 곱하면 120 내는 거죠. 자동차세 2번 내잖아요. 한 번 낼 때 곱하기 하면은 1년치 내는 거고, 재산세 2번 내요. 뭐 내는 거고, 자동차 보험료 한 번 내면 이렇게 내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합계하면 한 240 나오고, 요걸 12달로 놔두면은 한 20만 원 정도를 매달 내가 비상자금에 넣어 놓으면은 요런 것들에 대비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번 적어 보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뭐 제가 요렇게 적었지만은 뭐 돈을 조금 버시는 분들은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경조사비가 그 항목들 다 넣기 마련, 종합소득세 뭐 이렇게 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뭐 5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내야 된다. 한 번 내죠, 한 번. 그럼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 금액이 늘어나죠. 또 어떤 분은 뭐 건보료 추가로 내시는 분도 있어요. 막 한 달에 10만 원씩 더 추가로. 12달이면은 120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요렇게 연간 비정기 지출이 19만 원이 아니라 한 60만 원 정도를 준비해야 이런 것들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어디에 적정하게 잘 저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건지, 그리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또 요거를 개선해야 될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이제 갓 취직한 분들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저축하는 게 좋냐 하는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한 250 번다고 제가 할게요. 그러면은 대부분 보험료 부모님이 많이 내줘요. 그거를 이제 네가 가져가라 그러세요. 네 명의로 돈 내서 세액공제도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면은 세액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네가 가져가라 해서 보험료 내게 만들고요. 생활비 제가 추천하는 건 한 30만 원 쓰라고 그러고, 교통통신비 뭐 한 20만 원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용돈 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안 주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친구는 250 벌어서 보험료 내고 생활비 이렇게 쓰고 교통통신비 쓰거든요. 이걸로 하는데 부족하겠죠. 술도 먹고 뭐 애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살라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190은 다 저축하라 그래요. 이렇게 여기다가 무조건 저축해라. 심플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90을 어떻게 저축하냐? 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10만 원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하시라고 하고요. 아주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30만 원은 연금저축계좌, 펀드로. 연금계좌, 증권사, 주식형으로 꼭 들어갑니다. 일찍 들을수록 아주 좋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 나머지 140이면은 나머지 150은 뭐하라 그럴까요? 그냥 당연히 적금 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뭐 청년 적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조금 여기서 적금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분은 제가 뭐 100만 원은 적금 들고, 뭐 한 120만 원은 적금 들고, 뭐 30만 원은 그냥 일반 주식형 펀드 넣어라. 좀 주식도 배우고 공부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요게 아주 기본 세팅이에요. 저는요. 그냥 거의 큰 적이 없다면은, 무리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기본 세팅을 하셔서 무조건 저축을 많이 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변동이 많아요. 요즘 애들이 또 금방 뭐 다른 회사로 갈 수도 있고, 뭐 결혼을 금방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정 비용들을 최소로 하고 나머지를 기본적으로 세팅만 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금흐름 제가 나눠드린 이유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시겠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정리가 오늘 제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래서 내가 벌어서 얼마를 벌어서 어디에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넣는지를 한번 요 권고안과 체크 포인트 대비해서 잘 하고 있는지를 하시면은 조금 좀 낫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자산부채 현황을 이제 이걸 통한 자산부채 현황을 보여드릴 텐데, 현금흐름은 앞으로 미래를 위한 어떤 그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고, 자산부채 현황은
과거부터 내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백데이터를 모아놓는 자료인데,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많이 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만 하세요. 혼자 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안 해봤기 때문에 좀 번거롭긴 하지만 하시는 게 좋고, 뭐 번거로우신 분은 이제 저한테 상담료를 내고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뭐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게 재무 상담입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자, 요 내용들은 제가 혹시 본인들이 알고 싶으시면은 제가 제 댓글을 제가 이제 블로그에 제가 올릴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 내용을 보시고 이메일 주소나 그런 거를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그냥 요 엑셀 자료를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입력만 하시면은 수식이 변하니까, 뭐 아주 단순한 건데 그냥 뭐 단순한 것도 잘 안 하시니까 제가 배포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요 엑셀 표는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좋은 내용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